돈을 9천만 원 갖고 서울을 간 사람이 한 3년 만에 부천에다가도 다가구 주택 주인이 됐고요. 남양주에는 일단 계약금만 먼저 4천 얼마를 걸어놓은 상태니까요. 그 안에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을 그렇게 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돈 벌고 싶으세요? 제 6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나이 60대 중반이 되면서 저희들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시장 경제를 알고 돈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돈이 권력이다. 돈이 행복을 가져온다. 이런저런 말을 반박할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너무 돈 하니까 굉장히 많이 좀 삭막해 보이고 돈만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또 여겨질까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사실 아이들 어렸을 적부터 공부 열심히 해라, 착하게 살아라, 남에게 도우면서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주로 말하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아이들 인성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그럽니다. 너무 착하게 살고 선하게만 살다 보니까 손해보는 일이 많다고요. 사실 아이들 생각이 때론 맞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손해를 봐야 마음이 편하고 또 세상에 쫓다 보면은 인심이 너무 삭막해지고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과연 이런 말들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돈의 흐름에 대해서 일찌감치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서울로 상경해서 어떻게 제가 돈을 벌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시골에 집을 팔고 나니까 서울 가기 위해서 집을 팔았는데요. 현금 9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서울에서 집 사기는 하늘에서 별 따기였습니다. 그저 조그마한 빌라 그냥 방 2칸짜리는 살 수 있는데 저는 일단 돈을 벌려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첫 번째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서울 지리를 몰라요. 차도 없고. 그래서 지하철 노선도를 한 열흘 가까이 제가 매일 배웠습니다. 2호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4호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3호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 지하철 노선도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완전히 다 낡을 정도로 보면서 어디에서 내려서 또 어디에서 갈아타고 어떻게 가면은 어떻게 해서 가나 이런 것을 다 제가 우선 터득을 해야만이 여기저기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원하는 지역에 어디가 변두리인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왜냐면은 강남이나 이쪽 서초구 송파구 이쪽은 돈이 너무 많고 아주 부자들만 사는 동네라고 벌써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감히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 쪽은 생각 않고요. 강북이라도 강북에서 또 비싼 데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를 살 것인가 아니면 주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인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부동산에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하루는 여기 부동산, 하루는 저기 부동산. 왜냐면은 부동산에서가 정보가 가장 빠르고요.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부동산에 가 있어야만이 그 정보를 빨리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부동산에 전화번호, 연락처 이런 거를 남겨놓고요. 급매로 나오는 거 있으면 연락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것은 부동산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알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가 한참 제가 나이 한 50 정도 됐을 때인데요. 재개발, 재건축 이것이 한참 성행할 때였습니다. 시작을 할 때였고요. 빌라도 나왔고 지구지정까지 다 돼 있는데 그걸 살 것이냐 아니면 아파트를 조그마한 아파트를 살 것이냐 아니면 주택을 살 것이냐 좋은 곳이 나왔으니까 한번 들려보라고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였냐면 가장 맨 처음에 화곡동을 갔습니다. 그래서 화곡동 가서 돌아다녀 보니까 대전 시내보다도 더 낙후된 지역이더라고요. 그래도 서울에 집 하나 있는 것이 굉장히 아무래도 큰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 큰아들이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고려해서 맨 처음에 주택을 샀습니다. 주택 가격이 3억 8,500에 샀어요. 근데 제가 돈 현금 9천만 원 가지고 3억 8,500짜리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연구를 했어요. 돈이 턱없이 정말 부족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융자를 받아도 융자 받을 금액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 집이 어느 정도 시세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거기가 2층짜리 집이었어요. 그 집이 지하도 한 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층이 있었고 2층이 있었고 그리고 옥탑방이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를 보니까 지하는 1,500만 원에 방 2칸을 세놓고요. 그 다음에 1층은 7천만 원, 그리고 2층은 8천만 원, 옥탑방은 500에 10만 원 이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총 계산을 해보니까 세가 1억 7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1억 7천만 원 가지고 제가 현금 9천만 원 하니까 2억 6천이 됐잖아요. 2억 6천을 가지고 나머지를 이게 3억 8,500인데 이것도 깎아서 그렇게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사야 되나. 그래서 나중에는 다 융자를 했습니다. 1억 2,500이었어요. 그래서 1억 2,500을 융자를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일단 이 집이 6개월 후에 만기되는 사람, 또 1년 후에 만기가 되는 사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계획은 만기되는 사람들을 다시 이제 금액을 올려서 차근차근히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때 1억 2,500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자가 꽤 비쌌습니다. 그때 5%에서 한 7% 정도 됐는데요. 1억 2,500이니까 한 50만 원 이상이 나가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일을 저질러 놓고요. 옥탑방에서 10만 원이 나오고요. 이제 1층에서 전세가 뛰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가 2천만 원 정도가 올랐는데 이게 이제 9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9천만 원이 됐기 때문에 저는 7천에 놨었는데 나머지를 다 월세로 이렇게 돌려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층수가 다 기한이 되면 돈이 올라간 만큼을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이렇게 보충을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조금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고 이자가 충당이 되고 나서는 가만히 보니까 이 집을 제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오르지를 않겠더라고요. 또 이제 보수를 합니다. 보수를 하는데 맨 처음에 옥탑방을 이제 내보내면서 일단 내가 거기에서 살면서 보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입식, 부엌과 막 완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달아내가지고 원룸 집을 제대로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제가 일단 거기에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500에 10만 원은 빼주고요. 제가 거기 들어가서 살고 그 다음에 1층, 2층, 지하층 이런 데에서 나오는 그 월세 수입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또 기한이 돼서 나가니까 거기를 완전히 다 수리를 합니다. 거의 다. 싱크대도 다시 놓고요. 도배장판 다시 하고. 왜 그러냐면은 세를 올리는 조건으로 해서 조금 수리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제가 산지 이제 한 2년이 됐습니다. 나중에 2년 후에 팔 때는 한 5억 정도에 팔았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기초가 돼가지고 그 후부터는 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시설비 다시 고치고 뭐 하느라고요. 한 700에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고요. 2년 후에는 굉장히 많은 세가 갑자기 올라가지고 뭐 7천만 원짜리가 1억이 되고요. 8천만 원짜리가 뭐 1억 2천이 되고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다 방 3칸에 주방 있고 이런 집이었으니까요. 그 집을 팔고 나서 제가 한 1억 이상을 벌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현금이 이제 2억이 된 거죠. 2억이 돼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한 곳에 투자하지 말고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해라라는 걸 항상 포트폴리오 이거를 배웠기 때문에요. 이거를 나눠서 어디다가 투자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이제 또 막 돌아다닙니다. 빌라가 재개발을 시작을 하는데요. 맨 처음에 그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 조합은 일단은 설립 그 인가가 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곡동에서 집을 팔고 나서 이제 점점 서울에 대해서 지리도 알고 하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기저기 이제 또 기웃거리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때 당시에 창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 재개발 재건축이 한참 유행이어서 창동에다가 또 다세대 주택 거기에 방 하나짜리를 사게 됩니다. 그때는 굉장히 쌌었어요. 맨 처음에 막 시작하는 그 시기였는데 막 쪼개서 막 팔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샀는데 하나에 프리미엄하고 다 해서 한 4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방 하나에 4천만 원에 샀는데요. 그것이 얼마 안 가지고 있어서 이제 바로 또 8천만 원에 팝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해서 이게 원금이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2억 중반 이제 3억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아파트를 하나 해보자, 이렇게 해서 또 아파트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남양주가 굉장히 막 신도시가 막 붐을 일었어요. 그래서 남양주 가서, 그러니까 저도 분양하는데, 아파트 분양하는 데는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경기권, 서울권은 제가 돈이 없어서 못 사더라도 서울, 강남 뭐 이쪽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경기도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북부 쪽에 남양주가 있는데, 거기에서 남양주가 그 강남까지 거리가 안 밀리면은 한 30분대 자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천에다가 이제 원투룸 집을 삽니다. 부천에다가 원투룸 집을 사는데요. 거기가 하나, 둘, 셋, 넷, 5집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부천에, 근데 이제 서울 올라간 지 제가 2년 후에 부천에다가 집을 사는데 5가구가 돼 있는 다가구 주택을 삽니다. 이것도 굉장히 싸게 삽니다. 3억 8,500 정도에 삽니다. 이것도 금매로 사기 때문에 저는 항상 또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금매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급하게 나오는 집들이 있거든요. 이 집은 15년 이상 된 집이라서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요. 돈을 나머지는 다 싹 융자를 얻고 현금 있는 거를 주고, 그리고 다 내보내고 집을 싹 수리를 합니다. 수리를 해서 이 세를 놓으니까 3억 8,500에 샀는데 제가 엄청 많이 세를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월세가 여기에서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돈 투자를 하고도 이렇게 월세가 나오고 하니까, 제가 또 거기서 살면서 돈을 9천만 원 갖고 서울을 간 사람이 한 3년 만에 제가 이제 부천에다가도 다가구 주택 주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남양주에는 일단 계약금만 먼저 4천 얼마를 걸어놓은 상태니까요. 남양주 거는 2년 후에 입주하는 거니까 이제 기다리는 중이었고요. 그 안에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가구 주택을 그렇게 사게 됩니다. 그래서 집이 너무나 제가 마음에 드는 집이라서 서울이 아니더라도 거기는 새 놓기도 좋고 서울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라 괜찮더라고요. 그 집을 사가지고 제가 또 그 집에서 한 2년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총 서울에서 살면서 제가 재미를 많이 봤어요. 제가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나이가 60대 중반, 지금 그때같이 해보라고 하면 저는 못해요. 정말 돈 없이 자식 교육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진짜 공무원 월급 가지고는 사교육이라는 거는 도저히 시킬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뭐 딸린 식구가 또 혹시라도 있다면 더 어렵고, 또 양가에 이렇게 사는데 조금이라도 자식 노릇 좀 하려면 정말 그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살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점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살림은 도저히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살림이다. 제가 그런 생각이 처음부터 들어갔었습니다. 사실 미스 때 금융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계산은 빨리 나와요. 저는 사실 시집가서 결혼해가지고 현모양처로 좀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현실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은행에도 있었기 때문에 배운 게 또 그거라고
그런 것이 밑바탕이 돼서 제가 빨리 돈을 벌려고 저희 집 아저씨하고 이렇게 같이 말을 서로가 의견이 맞았었는지도 모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어차피 똑같이 1억 가지고 시작했어도 어떤 사람은 지금 한 5년 후에 그 돈이 5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 시장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노력은 다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어렵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제가 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 다 봐도 그때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돈을 크게 벌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계속 꾸준히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은 성장을 합니다. 큰 부는 아니더라도 뒤처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지금 사는 것에 안주하고 마음 놓고 살아 월급 타고 살아 하는 사람은 사실 그게 죽을 때까지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마이너스 인생을 사실 경제적으로는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자꾸 인플레이션은 되죠. 또 모든 것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집값이 옛날에 대전에도 한 2억 정도만 줘도 집이 좋은 집 아파트를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본이 7, 8억 여기도 10억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돈의 이 가치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이거를 느끼면서 돈의 흐름에 같이 내가 내 마음이나 내가 행동이나 모든 것을 수정하거나 같이 편성하지 않으면은 그만큼 뒤진다는 거. 근데 돈이 최고가 아니라 해도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돈 가지고 해결되는 일이 많고요.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일이 많습니다. 제 입에서 이런 얘기가 저도 나올 줄은 몇십 년 전에는 저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저도 곱게 살고 우아하게 살고 이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요. 돈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속 사정을 모릅니다. 우리가 돈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있어야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사실 저도 서울에서 돈을 그렇게 벌면서 제가 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도울 수가 있구나. 돈을 진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잖아요. 열심히 벌되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생겼다고 그래서 흥청망청 막 쓰고 아무 곳이나 막 이렇게 쓴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힘들게 돈을 벌고 내가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을 한다면 돈은 정말 버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돈을 정말 벌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는 얘기를 못했고요. 제가 이제 경매사 자격증이기 때문에 경매도 또 서울에서 경매도 했고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공부를 그만큼 했다는 겁니다. 돈만 알고 막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야만이, 돈 공부를 해야만이 돈의 흐름, 어떻게 돈이 흘러가는지, 책이라는 책은 다 봤습니다. 저는 옛날에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대해서도 보고요. 그 다음에 제3의 물결, 책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책을 보면 다 거기에서 나온 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시간 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돈 얘기만 했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가요? 저는 인생 고비고비마다 제가 노력하지 않은 시간은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계획을 세우면은요, 그 계획에 맞춰서 실행을 했고요. 실행하면은 다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저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저희 자녀들도 돈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지금은 돈도 이 세상에 참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조금 인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서운한 사람이 저는 돈 버는 그런 세상에 저는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좋게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또 좋은 날 되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